시속 80km 구간입니다. 네, 변두리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변두리 컨설턴트 자백길 정명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벚꽃이 그 만개에 가깝게 피어난 상태고, 또 저희 집 근처가 그 작청정이라고 해서 그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지역의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쨌든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막바지예요. 이제 나아갑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촬영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단연간 굉장히 좀 재밌는 사실 하나를 좀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1대1 맞춤 컨설팅을 하시는 취준생들이죠. 취준생이 아닌 경우는 있지만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 친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 저 코치님, 원장님, 저는 원장은 아닌데 저 지원동기를 쓰는데 잘 사고 못 다발 적겠어요. 지역입니다. 지원동기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들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이드가 필요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얘기와 어떤 시책과 경책, 산업의 동향,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넣어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막 적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받아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괜찮네요 하고 가져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때나 친구들 항상 얘기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적어서 보여줬더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몰라서 가져온 시속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를 80km 구간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생각을 가지고 적었더니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만 그것을 간추리면 쓸 수 있다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원동기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때문에 어렵냐? 첫 번째 뭐 이런 거예요. 뭐 기업의 비전이나 인재상을 넣어야 된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 복잡한 걸 넣으려고 하면 누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이제 비전과 인재상을 뜯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또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국내에 뭔가를 한정돼서 판매하고 싶을까요? 국내에서. 나는 뭐 대한민국에서만 팔 거야. 외국 절대 뭐 팔아. 없죠. 마켓 자체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볼펜 만드는 회사는 어떨까요? 볼펜 만드는 회사는 그럼 국내에만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어쨌든 똑같이 글로벌하게 시장을 확대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은 게 시장의 어떤 섭리와 심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대기업과 C라는 중소기업을 봤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뭔가 다를까요? 그리고 많은 제조업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밤을 새서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이 어떻게 또 어떤 산업이 어떤 시장에서 접목이 되는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비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일을 시켰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사장은 후자를 뽑죠. 그리고 30대 기업 인재상을 그대로 엑셀에 넣고 비슷한 의미 있는 것끼리 분류를 하면 총 8개 정도가 돼요. 결전, 도전, 창의, 글로벌, 고객지향,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협력하는. 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6개 외에 2개가 더 있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이 그 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맞춰서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더 찾아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주면 이런 뭔가를 찾는 것은 방지턱입니다. 약간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측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욕구와의 어떤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배가 굉장히 고프면 밥을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힘들면 좀 쉬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뭔가에 학습되어 있어서 그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글러줬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글러줬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라면 끓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것들 우리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처음에 물, 라면은 수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냄비, 가스레인지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라면을 어떻게 끓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전부 다 냄비에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불을 켠 후에 자, 불을 올리겠죠. 그리고 뭐 수프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또는 면을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물이 끓고 수프를 넣고 면을 넣는다. 뭐 보통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여기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 어떻게 라면을 잘 끓이니?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이 달라요. 저는 수프부터 먼저 넣습니다. 저는 라면이 끓을 때 면을 집게로 들어줍니다. 공기하에 어떤 접촉이 되면 면이 꼬들꼬들해진다는 이유죠. 그리고 저는 라면의 끓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라면을 어떻게 잘 끓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서두에 뭔가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학습들도 똑같은 거예요. 면접에 가거나 자기소개서 글을 적을 때 내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내가 일이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많은 인강이나 매체들에서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 뭐 근거를 대야 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깨 같은 제자를 좀 하면 저는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심리적인 현상이나 그런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라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이 동아리에 소속돼서 소속감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걸 딴 사람이 넌 동아리 활동 잘했네, 어떻게 잘했냐 를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너 아르바이트 잘하네, 어떻게 일을 잘하게 됐냐 했을 때는 말하면 된다는 거죠.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답변을 보면 주구장창 뭔가를 늘어뜨려 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말하다 보니까 제 이 양옆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핀 것들이 보입니다. 아주 좋은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적는 것에 학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저와 같은 취업 컨설턴트들은 여러분들에게 해준 역할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그것에 어떠한 능력을 덮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기제나 또는 능력을 덮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거나, 우리 먼지가 있거나 모래가 있으면 풀어주죠. 그렇게 풀어서 명확하게 선을, 글자를 볼 수 있게끔, 내 생각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셨으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기소개서나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맛을 보고 맛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죠. 여기는 신선한 재료가 들어갔을 것 같아, 여기는 파가 들어간 것 같아, 여기는 마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뭔가 이런 맛을 가지고 이 특유의 맛을 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들은 뭔가 일을 할 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운다는 거죠. 내일은 이럴 것이야, 우리는 놀러가서 여행에 와서 이럴 것이야 라는 걸 예측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